입니다. 오늘 2025년 1월 30일 전쟁 482일차 한국은 지금 설날 다음 날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새해 소식과 함께 구정이 돼서 새해 소식인데요. 오늘 이스라엘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데요. 오늘 이스라엘에서는 인질 3명 그리고 태국 인질 5명까지 총 8명이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제 하마스가 잡고 있었던 인질 이스라엘 여군, 지금 썸네일에 보이는 아감 베르거, 원래는 지난 토요일 날 살아있는 여성 인질들 그리고 민간인까지 다 원래는 풀려났어야 했지만 이슬라믹 지하드 그룹이 데리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늦어졌죠. 민간인 여성까지요. 그래서 오늘 2차례에 걸쳐서 지금 인질 석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3시 30분. 지금 현지 시간으로는 모두 다 총 인질 이스라엘 3명과 태국인 5명, 총 8명이 모두 다 현재 이스라엘로 넘어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2회 때 나중에 지금 풀려났던 이 아르벨 예후드와 이 가디 모세스 80세 할아버지와 태국인 노동자 5명은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왔다라고 얘기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식 좀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요 이틀 동안에 이제 네타냐후 총리와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는데 백악관 초청받았는데 외국 정상으로서는 가장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관련된 소식도 지금 여러분들께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늘 오전에 이제 석방이 된 인질들은요, 총 3명, 총 8명인데 그 중에 이스라엘 인질들 80세 가디 모세스 할아버지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20세 아감 베르거, 이스라엘 군인 니르암 이 초소에서 잡혀갔던 여성 군인들 5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간인 니르오지에서 살고 있었던 아르벨 예후드 29세 여성이 오늘 풀려났는데요. 오늘 풀려나기 바로 직전에 이 아르벨 예후드와 가디 모세스 같은 경우는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그룹이 수감을 하고 있었고, 아감 같은 경우는 이제 하마스가 데리고 있었는데, 수감하고 있었는데, 아침 한 9시 40분경에 아르벨 예후드와 가디 모세스의 석방 소식이 있으면서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그룹이 이들의 선전 영상, 이렇게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바로 이제 석방하기 직전에 아니면 그 전날인지 며칠 상간으로 아마 찍힌 날짜라고 영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가데 모세스의 80세 할아버지의 모습이 좀 그래도 그나마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좀 건강한 모습으로 비춰졌는데요. 오전에 그런 공개를 했고, 그리고 나서 오전 10시경에 가자 북부 지역에서 먼저 여군 인질 아감 베르거의 석방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마스가 이 가자 북부 자발리아 지역에 이제 무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이렇게 이 무너진 건물들 사이에서 아감 베르거 군인 여성을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그리고 나서 단상에 올리고, 그리고 이전에처럼 이 군인들을 이제 전쟁 중 군인들을 석방한다라는 듯한 그런 의미의 이런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4명의 여성 군인들이 풀려날 때처럼 단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서서 손을 흔들게 하고 그러는 모습을 촬영하고, 그리고 나서 적십자사에 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모습들을 알자제라 하마스의 완전 마우스피스죠.
알자제라가 이 하마스와 이 가자 내에서 단독 촬영하는 또 영상을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진행들 안에서 혼자서 이렇게 가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 사이에서 혼자 남아 있다가 오늘에서야 이제 석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 날 석방이 됐던 4명의 그 여군 인질들과 같이 수감이 돼 있었는지는 지금 그렇게 얘기는 다 나오고 있지 않지만 각각 다른 곳에 이렇게 구류돼 있다가 이 인질 석방이 되기 직전에 모여졌다고 합니다. 이 아간베르고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이제 그 TV를 보고 있던 친구들은 정말 환호하는 친구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졌고요. 그래서 살아있고 보기에는 좀 어떤 부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지 않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계 가족들 또 친지들은 병원에서 이제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 쪽으로 이제 인계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기뻐하는 모습들, 가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자 북부 그리고 이제 우선 가자 북부 지역에서 인질을 풀려나고 그리고 인질들을 넷자림에 있는 군 기지로 이송해서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군의 호위를 받아서 이스라엘 쪽으로 영토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넷자림 안에 있는 군 기지, 이스라엘 군 기지에 도착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군 기지에서 이런 파란색 차량을 타고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이스라엘 영토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영토에서 바로 그 만남의 장소에서 부모님과 정말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82일 만에 정말 482일 만에 풀려난 정말 생존된 인질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오늘 이 아간 베르거와 오늘 아르벨 예후드 석방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여성 인질들, 살아있는 모든 여성 인질들은 모두 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 온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런 감동적인 장면들과는 이 감동적인 장면이 이렇게 가자 북부에서는 연출이 됐는데 10시에 이 아간 베르거가 석방이 되고 그 1시간 정도 후에 이제 아간 베르거를 이제 풀려나는 것을 이렇게 환영을 준비하는 그 4명의 인질들의 모습도 이렇게 영상에, 그러니까 오늘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말 레비, 그 다음에 릴리 알버, 그리고 다니엘라, 그리고 또 다른 여성 인질, 이 토요일 날 석방됐던 인질들이 아감 베르거의 환영 준비하는 모습을 이렇게 공개를 했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 가자 남부 칸 유니스에서는 이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그룹이 이제 인질 석방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선전 영상을 내보낸 거에서부터 굉장히 이슬라믹 지하드 그룹도 아직까지도 가자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굉장히 강조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가자 남부 칸 유니스 어디에서 이 인질 인계식을 했냐 하면 야히에 신나르가 살아 있었던 살아생전 야히에 신나르의 집, 그 폐허 앞에서 이곳 앞에서 이제 인질 인계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셋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그룹이 구류하고 있었던 가디 모세스와 이 아르벨 예후드 그리고 태국 노동자 5명, 그 7명을 이 칸 유니스에서 석방을 하게 되는데 이 칸 유니스에서는 보시다시피 거의 어떤 전혀 이 군중들 무리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서
거의 차량과 그러니까 이 전화기와 카메라 올리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완전히 섞여서 이제 진입하는 차량들 안으로, 차량들 옆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혼돈 가운데 사람들이 완전히 밀치고, 인질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 가운데 하마스의 차량에서 내려서 이제 적십자사의 차량까지로 걸어가게 하는데, 이 걸어가는 이 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파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무장단체에 이제 둘러싸여 있기도 하지만 그 주변에 이렇게 몰려드는 이 가자 주민들, 그 가자 주민들이 이 인질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막 무리가 몰리는 모습,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그러니까 이 이슬라믹 차량 등에서 내려서 격십자사 차량으로 이동해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많은 분노를 일으키게 됐고요. 또 특별히 또 이제 가디 모세스 80세이신 할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이슬라믹 지하드 그룹의 차량에서 내려서 이제 적십자사 차량까지 걸어가는 장면, 그 행렬에 안타깝게도 이 할아버지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자 주민들이 몰려들면서 구타하는 모습이 그대로 생중계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보시면은 할아버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가디 모세스가 고함을 지르고 살짝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서 움직여지는 이런 모습이 이 실시간으로 이스라엘의 전파를 타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그룹이 앞으로도 지금 계속 인질을 인계할 때에 인질의 안전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렇게 위험에 노출시키는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된다면 오늘 석방돼야 될 팔레스타인 수감자들 또한 우리가 석방하지 않겠다, 제때에 석방하지 않겠다 하면서 굉장히 강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시간가량 이스라엘 쪽에서도 이 팔레스타인 수감자 요 3명과 태국 노동자 5명을 풀어주는 대가로 오늘은 110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풀어주게 돼 있었는데 그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하는 것도 3시간을 지금 지연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회와 이스라엘 시민들과 정치 쪽과 이 군 쪽에서 굉장히 이 분노를 표출하고 네타냐후 총리도 마찬가지로 인질 인계 시 안전 보장이 안 된다면 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석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이 중재자들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후 4시가 다 거의 되어가고 있는데 3시 45분인데 지금 현재 110여 명의 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석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3시간 정도가 지연된 상태로 중재자들에게 정확하게 인질들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태국 인질 5명 또한 오늘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그룹에서 적십자사에게 이제 인계가 됐는데요. 이 10월 7일의 학살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도 굉장히 많이 살해당했고 그리고 인질로 잡혀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질로 잡혀 있는 10명 중에 외국인 노동자들, 특히 외국인 10명 중에 오늘 5명이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 10명 중에서 태국인 8명, 네팔 1명, 탄자니아 1명, 그리고 이 8명 중에서 2명은 사망했다고 생사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5명이 석방이 되고 이제 곧 또 이 다음 이제 하마스와 이 태국
외교부에서 이제 나머지 3명의 태국인들을 송환하기 위한 또 다른 이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그 가자 하마스와의 인질 석방과는 좀 별도로 태국 외무부에서 하마스와 중재자를 통해서 하마스의 인질 석방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 시간에 이 5명, 이중 인질 5명이 지금 이스라엘 영토로 넘어왔고, 그리고 이제 곧 병원으로 이송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이렇게 인질 석방이 될 때마다 지금 거의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굉장히 숨죽이면서 이 TV를 시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인질들의 무사 귀환을 바라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남아있는 가자 지구에 남아있는 인질은 총 82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2명은 2단계에서도 이제 협상이 이루어져야지만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목요일 날 이런 추가적인 석방 이후에 이번 오는 목요일 다시 인질 4명, 인질 3명, 남성 인질 3명이 풀려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인질 3명, 이 3명은 살아있는 인질들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사망한 인질일지 살아있는 인질일지 그 리스트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와 함께 지금 2단계 남성들이 주로 있는 이제 남아있는 81명 중에서 이제 남아있는 인질들, 살아있는 인질이 몇 명인지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1단계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2단계에서 나올 인질들에 대해선 굉장히 많이 우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인질들 풀어주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 안에서 실제로 이렇게 수백일을 482일을 넘게 인질들 이 테러 터널 안에 그리고 폭격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존했던 인질들이 이렇게 인질이 인계되는 인질이 인계되는 이 시점에도 이렇게 위협을 당하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영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정도가 되면 아마도 이제 가족들과 상봉하는 모습들이 이제 서서히 공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이 인질들이 병원으로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이송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지금 이 트럼프 미국 관련된 소식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어제 오늘 이 위트코프 미 중동 특사가 이스라엘을 방문 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집트로 이제 내일 이동해서 특별히 가자 이후 이게 2단계 협상과 데이 애프터 가자에서 그 다음엔 누가 이제 이 가자를 통치하고 어떻게 이 통치하느냐 이것들을 이제 의논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간다고 하는데 정말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위트코프 중동 특사는 이번에 방문해서 극우 장관들과도 회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도 아침 조찬 미팅을 하자라는 초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바이든 행정부 때는 스모트리지나 극우 장관들 벤그비르에게 미국에서 제재를 이렇게 했었는데 제재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이 극우 정당이라고 하는 이 극우 정당 리더들과 만나서 회동을 하는 완전히 다른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이 중동에 관련해서 굉장히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의 또 하나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이 다음 주 2월 4일 백악관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악관으로 이제 초대하는 외국 정상으로서는 첫 번째 손님이 됩니다. 그래서 2월 4일 다음 주입니다. 바로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가자와의
종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안건과 어떤 논의가 될지를 의논하게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 저녁 에어포스 원에서 이 가자 주민들을 요르단과 이집트로 보내는 것도 아이디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 수요일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집트와 요르단이 가자 주민 받아줄 거라고 믿는다 하면서 다시 한번 이 가자 주민들의 요르단과 이집트 이주설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자마자 이제 이집트와 요르단은 절대로 나는 반댈세 하면서 굉장히 쌍수를 들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언급하기로는 나는 RCC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그들이 이제 가자 주민들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다시 재차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스티브 위트코프가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이집트로 가서 이제 가자 2단계, 협상 2단계에 대해서 의논하면서 가자 주민들의 이집트로의 이주, 그리고 또 요르단으로의 이주, 이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스티브 위트코프가 이 인질 광장, 오늘 인질 석방되는 그 모습을 함께하기 위해서 텔아비브에 있는 인질 광장까지 가서 함께 그 인질이 석방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것 또한 이스라엘 내부에서 지금 현재 이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이스라엘의 상황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지에 대한 굉장한 많은 고마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이집트와 요르단에 가자 주민들이 갈 수 있을까라고 얘기되면서 다시 화제되고 있는 것들이 이 영국 통치령에 있었을 때 이 1917년에 11월 2일 벨포아 선언 이후에 이 1921년, 1923년 그 당시에 이 리그 오브 네이션이라고 UN 기구의 전신이었던 그 리그 오브 네이션에서 화제되고 있었던 지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던 이런 아이디어는 뭐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부터 50년이 넘게 이런 얘기가 됐었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때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가 도지라는 그 국가 에피션시 그룹을 세워서 전체 이 정부에서 사용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비용을 조사를 하고 있죠. 그 조사하는 가운데에서 지금 이 도지하고 OMB 관리예산국에서 찾아낸 이야기 중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세계 보건비부에 3,700만 달러, 그리고 가자 지구에는 콘돔을 지원하기 위해서 5천만 달러를 보낼 예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게 이제 2025년 뭐 예산에 들어가 있었던 예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가자 지구에 5천만 달러 어치 콘돔을 보낸다는 게 참 되게 신선하죠. 그런데 이 가자에서는 항상 이 테러들을 로켓도 많이 쐈지만 그동안 이스라엘의 이제 여름 동안 그리고 이제 수년에 걸쳐서 이 테러 풍선들을 굉장히 많이 날려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풍선을 만들어서 그 안에 폭발물을 장착하거나 아니면 불을 붙여놔서 이 바람에 따라서 테러 풍선을 이렇게 날려보내면 지중해로부터 오는 바람을 타고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와서 이스라엘 쪽에 있는 농작물이나 집들에 화재를 일으키는 폭발물을 일으키는 그런 테러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요. 그런데 그 풍선이 없을 때는 가자 내에서 콘돔에다가 헬륨 가스를 집어넣어서 헬륨인가? 가스를 집어넣어서 날려보내고 그러고는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콘돔 지원을 위한 5천만 달러, 그 콘돔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걸로 갈까요? 아니면 테러로 갈까요?
이 수년 동안 이 하마스 테러 단체들이, 무장단체들이 그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폭탄을 보내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 가자 지구에 이런 이 지원을 할 예정이었었다는 것을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얼마만큼 좀 약간 이중적인 잣대로 일을 하고 있었는지 그것들이 이제 속속 더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막았던 이 이스라엘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D9 불도저들이 이스라엘로 오늘 도착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톤짜리 이 폭발물도 이스라엘이 산 것들이 이제 선적이 됐고 이제 곧 이스라엘로 도착을 할 텐데 그 도착하는 것과 이 헤즈볼라 북쪽과의 이 전시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맞물려서 트럼프 행정부와 어떤 협상과 어떤 의논을 통해서 이 북부 지역과 남쪽 가자 지역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자 지구에서는 거의 하루 동안만 30만여 명의 가자 주민들이 가자 북부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이 가자 북부 지역에 굉장히 많이 파손되고 거의 폐허가 된 지역들이 거의 90% 이상이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갔다가 가자 북부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남쪽 그 인도주의적인 구역에 다시 돌아가는 가자 주민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자 북부 지역 그리고 가자 전체를 완전히 다시 한번 재건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수년, 어떻게 보면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자 안에서 다시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하마스나 이 무장 세력들이 있으면 또다시 테러 터널을 지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하마스가 제거되지 않으면 이 가자 재건은 없다. 그런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강하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